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거절을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쯤 왜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찾는 걸까요? 사실 회피형 사람들의 특징은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예비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때 오는 심리적 편안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거절할 때 회피형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선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했다고 해서 자신이 중요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깊은 욕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인정을 얻는 방식을 바꿀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자존감을 높이거나 감정적인 안도감이 필요할 때 언제든 당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신을 곁에 두려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들은 관계는 거절하면서도 당신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관계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중요성의 불균형이 바로 회피형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그들이 연락한다고 해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적 보험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려는 행동입니다. 나중에 당신의 관심이나 인정이 필요해지면 언제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친밀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거절하고 정말로 훌훌 털어버린 뒤 그들 없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당신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당신이 상처받으면서도 여전히 곁에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바꾸기를, 당신이 기다려주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는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그들 없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 스스로가 가진 중요성과 매력에 대한 세계관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다정하게 답장하는지 보려고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감정적으로 다시 얽힐 수 있는지 보려고 과거의 아련한 추억을 꺼냅니다. 당신이 위로와 지지를 해주는지 보려고 자신의 삶에 생긴 문제들을 털어놓습니다. 각각의 시험은 자신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당신의 감정적 여유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험의 타이밍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누군가가 거절의 상처에서 회복하기 시작할 때를 알아채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당신이 행복해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이 잘 지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리적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려는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절이 당신에게 영구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고 당신이 그들 없이도 회복하여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장 흔한 시험 중 하나는 가벼운 인사입니다. 잘 지내길 바란다거나 생각이 났다거나 어떻게 지내느냐는 식에 다정하고 무해해 보이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실 이것은 감정의 낚싯줄입니다. 이까는 뭐니가 몰라 당신이 즉시 다정하게 답장하는지 시험하여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연락을 받고 기뻐하는지 아니면 거리를 두며 조심스러워하는지 살펴보며 자신의 의도는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시험은 향수 자극하기입니다. 둘만이 아는 농담이나 함께 나눈 추억, 둘 다 좋아했던 노래 등 과거의 일들을 언급합니다. 이는 감정적 애착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계산된 시도입니다. 그런 추억을 꺼냈을 때 당신이 예전처럼 다정하고 애틋하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반응한다면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들은 시험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연락은 특히 더 조작적입니다. 그들은 힘든 시기에 당신을 찾아와 문제를 나누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당신 자신의 치유보다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곁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이 위기시험은 당신의 타고난 공감 능력을 악용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당신의 다정함을 역이용해 감정적 연결과 통제력을 되찾으려 합니다.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질투 유발 시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거나 사회활동으로 바쁘다는 것을 은근히 언급합니다. 이는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정보를 듣고 질투나 상처를 느낄 만큼 그들을 여전히 신경 쓰는지 측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질문을 던지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감정에 대해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친구로 남자는 제안 또한 흔한 시험입니다. 진정한 우정을 원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수준은 낮추되 당신을 계속 곁에 두기 위함입니다. 아예 관계를 끊는 것보다 줄어든 형태의 관계라도 받아들일지 떠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정을 수락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라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되며 이는 그들이 중요하고 매력적인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를 채워줍니다. 이런 시험이 특히 잔인한 이유는 종종 그것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에게 거절당한 사람들은 작은 관심의 신호에도 목말라 있어 이런 부스러기 같은 관심에 열정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회피형 사람에게 그들의 안전망이 온전하다는 것, 감정적 보험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당신을 심리적으로 묶어둘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헌신 없이도 자신이 여전히 원해지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이런 시험의 본질을 이해하면 거절 후 회피형 사람들의 연락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수해 보이는 문자 메시지는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련한 추억의 언급은 우연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의 전화는 단지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연락은 당신의 감정적 투자와 여유를 측정하기 위해 정교하게 계산된 탐색전입니다. 당신의 모든 대답은 그들이 심리적 편안함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이 시험들의 가장 교활한 점은 당신의 치유 과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막 강해졌다고 느끼고 삶을 다시 세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쯤 그들은 작은 시험들을 들고 나타나 당신을 다시 혼란과 헛된 희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절이 당신을 더 강하거나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미래에 자신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다가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음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이 잘 흘러가고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당신을 시험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확인의 출처가 많을 때 당신을 찾아와 여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나 후회 때문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유지보수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 자동차를 점검하듯 자신의 감정적 안전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은 회피형 심리에 대해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을 때 주로 시험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그것이 자신은 대체 불가능하고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들 없이 괜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들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자신들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시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 방식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킵니다. 어떤 방식이 반응을 이끌어내고 어떤 방식이 실패하는지 배웁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조작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행동 조건화에 가깝습니다. 가벼운 문자가 통하지 않으면 감정적인 호소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안 되면 실질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당신의 개입이나 지원이 필요한 작은 위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단계는 당신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여전히 곁에 있음을 확인시켜줄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여러 사람을 동시에 시험합니다. 이 탐색의 대상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기대기 쉬운 과거의 인연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이는 회피형 사람들이 관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에게 깊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킵니다. 여러 사람을 각기 다른 수준으로 곁에 두면서 누구와도 진정한 헌신을 하지 않은 채 다양한 선택지와 예비 계획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리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여유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비교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다정하게 답하지 않으면 다정하게 답해줄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간절해 보이면 밀당을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시험은 매력적이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한 사람의 인정에 너무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 사람에게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감정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회피형 사람들이 자신이 시험하는 사람들을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따뜻하고 즉각적으로 답장해주는 사람, 조금 더 교묘하게 다가가야 반응하는 사람, 다른 대안이 없을 때만 찾는 최후의 보루 등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마도 그들의 감정관리 시스템에서 특정 역할을 맡고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는 똑같은 시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합니다. 똑같이 계산된 탐색, 똑같이 전략적인 타이밍, 똑같은 감정적 여유의 측정 말입니다. 이런 분류 방식은 회피형의 시험이 왜 그렇게 기계적이고 공식처럼 느껴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각 사람에게 맞는 특별한 접근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된 사람들에게서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표준화된 절차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맥락을 이해하면 그들의 연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보였던 세심한 메시지도 아마 여러 사람에게 내용만 조금씩 바꿔서 보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털어놓은 그 위기 상황도 당신에게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은 대다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또 다른 심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바로 회피형 스스로의 애착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매력에 확신이 없거나 불안할 때 그들은 이 네트워크를 시험하고 그 반응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조절합니다. 특히 더 불안한 주간에는 여러 명을 동시에 시험하기도 합니다. 누적된 반응들은 자신이 여전히 중요하고 매력적이라는 증거가 되며 이는 그들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회피형 사람들이 타인을 어떻게 감정 조절 도구로 사용하는지 보여줍니다. 특정 개인을 아껴서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 외부의 인정이 필요해서 연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대답은 진정한 인간적 교감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 조절 시스템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안녕이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반응이 자신들의 가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적인 접근 방식 때문에 회피형 사람들의 시험은 늘 공허하고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확히 대답해 주어도 그것이 더 깊은 연결이나 친밀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감정 조절만 제공할 뿐이며 나중에 또다시 채워 넣어야 할 뿐입니다. 이러한 시험 행동은 회피형 사람들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철저히 차단하고 무시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연락이 만들어내는 혼란과 헛된 희망을 모른 척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탐색전이 당신의 치유 과정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무시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전략적인 연락이
당신이 깨끗하게 미련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에 눈을 감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공감 결여가 반드시 영구적이거나 병적인 것은 아니지만 회피형 사람들이 자신이 거절한 사람의 행복보다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어떻게 우선시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통제와 인정에 대한 욕구 때문에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이 친절을 베풀고 있다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아예 연을 끊는 것보다 가끔 연락하는 것이 낫다며 가벼운 연락이 자신의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며 친구로 남자는 제한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합리화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라기보다는 자신의 심리적 편안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종하고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험 행동을 긍정적인 말로 포장합니다. 이런 자기 기만 덕분에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나 행동의 여파를 직면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상대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람을 조종하면서도 스스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첫 거절 이후 몇 년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년간 이 패턴을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연락해 과거의 인연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열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장기적인 패턴은 회피형 사람들이 관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이나 건강하게 떠나보내는 과정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의미 있는 것을 내어줄 의향이 전혀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무기한으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시험 행동이 계속된다는 것은 회피형 사람들이 감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깊고 진실한 연결을 맺는 법을 배우는 대신 그저 자신의 심리적 필요를 채워줄 얕은 인연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취약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까워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인정과 의미를 제공받는 더 정교한 감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게다가 회피형 사람 본인에게도 숨겨진 대가가 따릅니다. 이 감정적 안전망이 잊혀지는 것과 의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깊고 만족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은 앗아갑니다. 그들은 외부의 조종을 통해 애착 불안을 관리하는 굴레에 갇힌 채 자신의 내면이나 진실하고 쌍방향적인 관계에서 안정감과 인정을 찾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회피형 사람에게 진정한 친밀감은 자율성에 대한 위협이자 잠재적인 상처와 실망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 진짜 연결이 요구하는 취약성은 피하면서 자신이 중요하고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가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역학은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들이 찾는 인정은 언제나 피상적이고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생기는 공허함을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회피형 사람은 통제와 안전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불안을 진짜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랑과 연결의 가능성을 희생하고 맙니다. 그들이 세운 감정의 벽은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립시킵니다. 시험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충만함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감정적 예비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감정적 안식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시험에 응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할 유일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쉽게 어떤 인정을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회피 전략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이 시험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확보하려는 것들을 정작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반복할수록 그들은 믿을 수 없고 진실하지 못하며 사람을 조종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탐색을 계속할수록 그들의 과거 거절은 더 계산적이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깔끔하게 놓아주지 못하고 거절 후에도 선을 지키지 못하며 끝난 뒤에도 심리적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결코 곁을 내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시험 행동은
사실 회피형 사람의 감정적 미성숙함과 자신의 결정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결과를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거절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언제든 다가갈 수 있는 권리는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리는 유지하면서도 중요성은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피형 사람의 성향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깔끔하게 헤어지고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감내할 만한 감정적인 진정성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인 혼란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시험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탐색전에 답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인정을 주지 않으며 언제든 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을 때 그들의 심리적 통제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종종 상황이 고조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면 회피형 사람들은 노력을 배가시킵니다. 연락이 더 잦아지고 더 감정적으로 매달리며 억지로 반응을 끌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고조되는 것은 사실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안전망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적 보험이 만료되고 있다는 뜻이며 그들의 통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조되는 단계는 특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절박해 보이거나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행동을 사과하거나 관계가 끝난 방식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하거나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렬한 연락이 꼭 거짓말은 아니지만 관계를 맺는 능력이 진정으로 변했다기보다는 통제력을 잃은 것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일단 중요성과 통제력을 회복하고 나면 그들은 보통 예전의 거리두기와 회피 패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상황이 고조되는 단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의 강도가 세졌다고 해서 진심이 커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싶어 더 절박해진 것일 뿐입니다. 목적은 그들을 벌주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욕구로부터 당신 자신의 치유 과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감정적 담요로 쓰게 내버려 두는 대신 당신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연락들이 진정한 재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희망에 기대는 대신 단단한 내면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대신 당신 스스로의 감정적 안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장을 하지 않을 때 잔인하게 굴거나 벌을 주듯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중요성과 통제를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당신의 치유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회피형 사람의 시험이 보여주는 진실은 그들이 깔끔하게 놓아주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절하고 나서 당신이 치유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관계를 끝낸 후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통제하려는 욕구 때문에 회피형 사람들과의 관계는 심리적으로 너무나 지치게 됩니다. 그들은 떠나고 나서도 정말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험하고 탐색하고 당신의 감정 속에서 자신들의 중요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들이 진심 어린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어떻게 대응할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대신 당신의 치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통제하려는 욕구 대신 당신의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이 되는 깨달음은 예전에 당신이 그들을 아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들의 곁을 지켜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 중요성을 확인시켜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의 시험에 답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거절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즉 당신의 관심과 인정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당신이 떠안을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회피형 사람들과의 경험에서 이런 시험의 패턴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상황과 가장 비슷했던 시험은 무엇이었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거절 후 연락해오는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관계의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더 많은 정보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